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지금 시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유가는 다시 폭등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오히려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가는 더 큰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지, 이게 기회인지 함정인지 한번 분석해 보죠. 현재 월가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S&P 500 EPS는 2026년 4분기 324달러 계속 상향 중에 있죠. 그리고 매출 성장은 플러스 9%, EPS 성장률 플러스 16.6%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 상황인데도 성장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 즉, 시장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과 이란 충돌, 호르무즈 해협 긴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죠. 한때 120달러까지 근접하면서 하락하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도 상승.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산업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기업 반응이죠. 이미 몇몇 기업은요, 경고를 시작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WD40은 원가 상승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건 의미가 크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시장은 상승 기대, 현실은 비용 상승과 소비 위축, 이건 전형적인 패턴이죠. 낙관, 실망, 급락. 특히 실적 시즌이 되면 이 괴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 변수는 단 하나입니다. 유가는 모든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된다면 유가는 더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기업 마진 압박과 소비 감소,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왜 시장은 안 무너지나? 이유는 단순합니다. 희망이죠. 협상 가능성, 전쟁 완화 기대, 유동성 기대, 즉 시장은 지금 최악이 오지 않을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낙관을 반영하고 있고요. 현실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구간이죠. 방향이 결정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모두가 안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회는 모두가 불안할 때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그 딱 중간이죠. 낙관과 현실이 충돌하는 구간.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틀리느냐, 시장이 틀릴지, 현실이 꺾일지, 이 판단이 이번 사이클의 승패를 결정할 겁니다. EV 섹터주에서 테슬라는 플러스 0.9%, 리비아는 플러스 3%, 루시드는 플러스 7% 상승하면서 끝이 났고요. 9.24불로 정유장을 마쳤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08%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자, 지금의 루시드 이상한 움직임이 나왔죠. 사상 최저가 근처에서 갑자기 7% 급등. 그런데 문제는요, 리콜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적은 아직 회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또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이 반등 진짜일까요? 먼저 오늘 움직임입니다. 저점은 8.32불, 고점은 9.24불, 종가는 9.24불입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저점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요, 세력 자금이 들어온 흔적이 보이죠. 오더플로우에서 인플로우는 19.4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3.8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만든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차트랑 연결해 보면 8.32불 저점을 형성하고요. 강한 반등 캔들이 나와 주었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과 세력 매집, 그리고 반등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루시드는요, 돈이 들어오고 있고 세력이 매집 중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추세는 아직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증시와 함께 반등의 계기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시드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 단순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물리적인 리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리콜 규모가요, 225대에서 3627대로 폭등했다는 것인데요. 단순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이 놓친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분석해 보죠. 이번 리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주행 중 동력 상실, 즉 차가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차량은요, 에어 퓨어 RWD 단일 모터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듀얼 모터는 괜찮습니다. 단일 모터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단일 모터는 하나만 고장나면 끝이고요.
듀얼 모터는 하나 죽어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즉, 구조적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결함 자체가 아닙니다. 왜 못 잡았냐겠죠. 루시드는 원래 텔레메티스 데이터 기반으로 알고리즘으로 위험 차량을 추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놓쳤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예측 모델이 부족했다는 것, 즉, 기술 회사의 핵심이 흔들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루시드는요, 이미 2026년에만 네 번째 리콜입니다. 그리고 세 번은 물리 리콜. 여기에 더해서 그래비티도 리콜, 29일 동안 판매 중단. 결과는 생산은 했는데 못 팔았습니다. 숫자로 보죠. 생산은 5,500대, 인도는 3,093대, 2,400대 이상이 묶였습니다. 단순 지연이 아니고요.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에어 판매가 마이너스 62% 급락. 이게 의미하는 건 수요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루시드는요, 기술 부족. 이건 아닙니다. 수요 없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실행력이죠. 생산 안전성, 품질 관리, 공급망 통제. 이 세 가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피터 롤린슨이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성장 기업이 아니라 완성 단계로 가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이 아닌 이유. 첫 번째, 사우디 AMP2 공장 완전 생산 체제 전환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모스 EV 5천만 원대 중형 SUV고요. 모델 Y의 정면전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리콜이 발생하게 되면 코스모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해결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우디 10만 대 계약입니다. 이건 의미가 크죠. 망한 회사가 아니라 아직 완성 안 된 회사입니다. 아직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리콜은 단순 결함이 아니고 루시드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은 있다, 전략도 있다. 하지만 실행이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불안한 구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루시드는 잘 돼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리콜이 반복되고 있고요. 판매는 흔들리고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실행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구간에서 가장 냉정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문제들, 숨겨진 리스크가 아니라 드러나고 해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품질 문제는요, 잡히고 있고요. 공급망 문제는 구조 개편 중이고, 생산 문제는 사우디에서 재정비 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루시드는 아직 카드를 다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코스모스, 사우디 생산, 그리고 미드 사이즈 플랫폼 확장까지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국 이건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되겠죠. 이 회사는 망해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완성되기 직전의 혼란인가? 지금 분명히 불편한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서 가장 큰 기회는 항상 가장 불편한 순간에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루시드는 무너지는 회사가 아니라 시험대 위에 올라간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의 구간이죠.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